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C 문법에 맞는 원시 소스 코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1하고 0이라는 값만 이제 기본적으로 1010 비트 패턴만 이제 알아먹기 때문에, 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원시 소스 코드를 뭐예요? 번역해주는 컴파일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C 프로그래밍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이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와 상수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후에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을 갖다 접근할 때요. 이 변수라는 개념을 갖다 확장해 가지고 배열이라든지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조체라는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 이제 다른 개념들도 이제 확장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든 접근을 할 때 기본 원리를 갖다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개념들을 갖다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갖다가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 변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낼 때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자료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밥상을 갖다 차리려고 할 때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아니면 접시도 있고 내가 담으려고 하는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준비하는 그릇의 종류가 틀리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큰 그릇, 작은 그릇, 똑같은 것들을 담으려고 할 때도 이와 같은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의 종류를 갖다 쓸 건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문자형도 있고요, 종수도 있고 실수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료형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형과 변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수와 상수 개념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식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 C 언어를 갖다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요, 이제 다양한 문자들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문 대소문자라든지 숫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특수 문자들, 그리고 한글도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C에서 쓸 수 있는 문자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굳이 일일이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대충 큰 틀에서 이런 문자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C에서 쓸 수 있는 문자 중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 부분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는 용어를 종종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블랭크 즉 공백이죠. 자, 뉴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엔터를 치는 겁니다. 자, 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 상에서 탭 키를 누르면 문서 작성할 때 주어진 칼럼만큼 4칸 연속해서 빈 공백을 갖다 띄워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공백과 엔터와 탭,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고 부른다.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식별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C에서 쓸 수 있는 문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뭐 거리를 갖다 지나갈 때 간판을 보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문자들을 갖다 이제 한자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쓰잖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갖다 지을 때 쓰는 문자는 딱 정해졌죠. 기본적으로 한자하고 한글만을 갖다 이용해서 이름을 짓지.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호적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 영문 이름으로 해서 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받아주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이름을 갖다 지을 때는 한자와 한글 이름에서 이제 한글 정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거를 갖다 이름을 지을 때 구성하는 문자는 또 제한적이죠. 자, C에서도요. 자,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듯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작업들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변수라든지 뭐 상수라든지 아니면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업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개발자분들한테도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프로그램 작업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0% 이상이 변수 이름 짓는 것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 자,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것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배울 때는 간단하게 뭐 이름을 갖다 A라고 짓는다든지 I라고 짓는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변수가 하는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해서 썸이라고 짓는다든지 정확하게 이제 그 변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정확히 지어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각각의 이제 명칭을 갖다 부여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별자를 갖다 만들 때 쓰는 문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영문, 대소 문자하고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언더바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별자를 구성하는 문자들은 이런 걸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이런 식별자를 갖다 만들 때 기본적인 규칙이 첫 번째 문자는 영문 대소 문자 그리고 언더바로만 쓸 수 있다.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문자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숫자는 몇 번째 문자로만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문자로만 두 번째 문자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보면 C에서 쓸 수 있는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겠죠. 근데 이런 특수 문자들을 이용해서는 식별자를 갖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만 허용하냐면 언더바라는 문자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C에서 미리 어떤 의미로 쓰려고 하는 예약어 같은 경우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뭐라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똑같이 이름을 갖다 지으게 되면 이름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할 때 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B를 의미하는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C에서 미리 뭐라고 의미가 부여된 키워드, 예약어하고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언어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제 변수 이름을 갖다 지을 때 최대 허용하는 문자가 있고, 자, C 언어는 뭐를 구분한다? 대소 문자를 정확히 구별한다 라는 걸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이제 URL 웹사이트를 갖다 들어갈 때 URL 할 때는 대소 문자 구별하지 않죠.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정확히 대문자고 소문자를 구별한다 라는 걸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기본적인 문법들을 갖다 했는데 간략하게 예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몇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C 언어는 뭐를 갖다 정확히 구별한다? 대소문자를 갖다 정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자 이런 그 이름을 갖다 이제 부여할 때요. 소문자 썸이라고 쓴 거하고 대문자 썸이라고 쓴 거 요 두 가지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식별자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걸 갖다 기억할 수 있고요. 자, 숫자는 몇 번째 문자부터 이제 허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자
첫 번째 문자로 이렇게 숫자가 오면 안 된다. 이때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숫자는 두 번째 문자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는 이렇게 언더바만 쓸 수 있고요. 이제 다른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별자의 규칙들 여러 가지 작성 예제, 잘못된 예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자를 갖다 만들 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자, 크게 이제 대표적인 낙타체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get number 하게 되면 요 두 번째 넘버, 요거를 갖다 두 번째 단어를 첫 번째 문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 이런 걸 낙타처럼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게 이제 하나의 낙타체 스타일 형식이고요. 그리고 파스칼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갖다 결합했을 때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방식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요 변수, 이 식별자 여기 앞에다가요 뭐를 갖다 명시하냐면 이 식별자의 용도, 자, 뭐 문자면 문자, 정수형이면 정수, 실수면 실수형, 그걸 갖다 이제 자료 유형을 갖다, 데이터 유형을 갖다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i 같은 경우는 인티저, 자, 인티저 정수죠. 그래서 이제 인트라고 해가지고 i를 갖다가, 근데 만약 이 넘버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 문자형으로 이제 다르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C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이제 또 있는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편한 스타일로 이제 쓰시겠지만 낙타체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유용하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다양한 형태의 식별자를 갖다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 기법들을 갖다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식별자 규칙을 할 때요. 자, 식별자를 갖다 만들어낼 때 특수문자나 예약어는 쓸 수가 없다겠어요. 예약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에서 미리 뭘로 쓰겠다고 의미가 벌써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에서 C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미리 의미를 갖다 다 부여놨기 때문에 이거와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예약어가 있는데 이 예약어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식별자 하나 만들었어요. 컴파일 하게 되면 두 개가 충돌이 나면서 컴파일 했을 때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C 쪽에서 같은 경우 한 32개 정도 예약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형태들, 뭐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최근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C99라든지 C11 쪽에서 5가지, 7가지라든지 이제 예약어 이런 것들도 이제 C 표준화 이온회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시대적인 발전,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발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2개의 예약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예약어에 뭐가 있고 뭐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요. 자료 유형 쪽에서 뭐 문자형이라든지 뭐 종수형이라든지 아니면 실수형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자료 유형부터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을 갖다 다 볼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제어 흐름 쪽에서도 뭐 선택문을 할 때 if문이라든지 아니면 포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왈문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씩 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갖다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약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용어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별자라는 개념이 뭐고 예약어라는 개념이 뭔지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식별자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변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변수 선언이라는 작업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컴퓨터 모델은 이제 폰 노이만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실행하려고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시켜 놓고 실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갖다 적재를 하려면 뭐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갖다 담으려면 밥그릇이든
뭔가 그릇을 갖다 준비하고 거기에다 내용물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제 담는 것처럼, 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뭘 확보해야 된다?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메모리 공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가 결론은 변수 선언하는 작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C 프로그램 쪽 소스 코드에서 변수 선언된 부분만 간략하게 이렇게 발제해 왔는데, 자, 두 개의 변수를 갖다 한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하나는 내가 문자를 하나 저장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내가 정수 데이터를 하나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두 가지 경우 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갖다 만들 때는 먼저 여기다가 그릇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 자료 유형이라고 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자료 유형을 갖다가 열 몇 가지를 이제 깊게 이제 다뤄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변수 개념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 문자에서 캐릭터 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종수 인티저 해서 인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를 갖다가 저장하고 싶으면 캐릭터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종수를 갖다 하고 싶으면 인트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자료형을 갖다 명시하는 것은, 자, 내가 문자 하나를 저장하고 싶으니까 정수 하나를 저장하고 싶으니까 메모리 공간 좀 빌려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컴퓨터 하드적인 구조에서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누가 관리하냐면 운영체제 OS가 관리합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딱 한마디로 자원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 메모리 공간을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빌려줬다가 뭐 회수하고 또 요청이 있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도 내가 필요한 책을 요청을 해서 이걸 대여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죠. 만약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다 대여가 됐다면 빌려줄 수가 없겠죠. 이런 이 메모리 공간들을 이처럼 이 메모리 공간들을 갖다 관리하는, 이 자원들을 갖다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라고 이렇게 명시하면서, 야, 나 종수값 하나를 저장하고 싶으니까 메모리 공간 좀 빌려줘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이런 메모리 공간들에는 다 뭐가 있냐면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이 주소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주소가 부여됩니다. 메모리 공간의 주소는 비트 단위로 부여가 되지 않아요. 1바이트 단위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라는 것은 8개의 비트를 갖다 조합을 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1바이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이제 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주소 공간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명시를 갖다가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수값 하나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고 싶어서 인트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요. 그러면 인트는 기본적으로 몇 바이트 할당해 주냐면 4바이트를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인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가용 리스트 중에서, 즉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중에서, 야, 여기다가 이 메모리 공간을 써라 라고 이제 2000번지부터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나한테 대여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자, 나는 종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만 요청했지, 이게 OS가 빌려주는 메모리 공간이 1000번지일지 2000번지일지 3000번지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비어있는 공간 중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메모리 몇 번지를 나한테 이제 할당시켜줄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종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대여받은 할당받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 물리적인 주소값을 몰라도 나는 뭘로 접근하겠다? i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i라는 요 식별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이코로 뭐다?
메모리 공간 할당이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저장하려고는 데이터 유형, 자료형을 갖다 명시하고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식별자 규칙에 입에되지 않게 변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i라고 하면 네가 할당해준 메모리 공간을 나는 i라는 이름으로 접근할게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i니코로 해가지고 500이라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i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뭘 저장하겠다? 50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i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2000번지를 제가 명시한 게 아니고 i니코로 500이라고 했죠. 메모리 주소는 알 필요 없어요. i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500을 저장해라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을 통해서 물리적인 주소 값을 몰라도 저 메모리 2000번지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i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물리적인 주소 값을 알고 싶어요. 그때는 뭘 쓰냐면 주소 연산자 %, 이걸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변수명 앞에다가 %라는 주소 연산자를 갖다가 부여하게 되면 이 i가 할당받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인 2000번지 메모리 공간을 내가 물리적인 주소 값을 알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변수를 선언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캐릭터 ch,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형 그리고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변수 이름, 식별자 규칙에 입에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변수라는 개념이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은 나한테 빌려왔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내가 10을 저장하든 100을 저장하든 500을 저장하든 그건 내 맘이라는 거죠. 내가 임의적으로 값을 변경이 가능한 이와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갖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은 이거죠. 항상 뭐예요? 메인 함수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함수가 수행하려고 하는 걸 갖다 이 중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 블럭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때 하는 게 변수 선언이다 라는 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변수 선언은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항상 선언을 먼저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고는 데이터에 뭐를 확보한다? 메모리 공간을 갖다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중괄호 시작할 때 항상 변수 선언이 기본적으로 항상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추가적인 변수가 또 하나 필요해요. b라는 변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작업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들이 이전 표준 C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전에는 이제 컴파일 했을 때 신텍스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표준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치에 이걸 제약을 갖다 C++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필요했을 때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C 표준하고 새로운 C 표준 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이한 걸 갖다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얼마든지 프로그램 중간 부분에 변수 선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캐릭터는 1바이트를 확보한다겠죠. 이 메모리 공간, 그러면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기본적으로 초기 값은 뭘 갖고 있냐면 임의의 값, 즉 쓰레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했을 때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기본적으로 초기 값은 임의의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 CH라는 변수에다가 각각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변수 선언하고요. 변수 선언하고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변수를 선언하자마자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선언과 저장을 각각 분리해서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캐릭터는 이제 상수 쪽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형 변수는 그냥 삭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수형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이렇게 이제 A라는 변수를 갖다 만들고요. 지금 이제 변수를 하나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변수를 정수값을 꼭 뭐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연산자 2개도 필요하고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변수를 정수형 변수 A하고 B하고 리절트 이렇게 변수 3개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변수 선언을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한 줄로 같은 종류의 변수라고 한다면 한 줄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하고 리절트라는 변수는 다보다 int 4바이트짜리 정수형 변수다. 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캐릭터 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ch를 갖다가 서로 다른 변수를 갖다 이렇게 한 줄에다 작성하면 안 되겠죠.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같은 종류의 변수일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어떤 개념인지 그걸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PPT로 와가지고 자,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개념으로요. 상수라는 개념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램 수행 중에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하든 20을 저장하든 30을 저장하든 값을 변경할 수 있었죠. 근데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10이었어요. 자, 요 x는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고, 자, 요거는 이제 상수죠. 그래서 이 상수들에는 당연히 종수형 상수하고 뭐 실수형 상수, 즉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있는 상수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한 문자만을 저장하고 있는 문자 상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문자 상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좀 특이한 상수 같은 경우는 그 한정자를 써가지고 컨스트런 한정자를 써서 사용하는 이제 기호 상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샵 전처리 지시자라는 게 있다 했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런 매크로를 갖다 이용해서 쓰는 매크로 상수, 전처리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상수가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상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상수, 우리가 이제 그 한 문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문자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런 문자들을 갖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문 대소 문자를 봤을 때 영문 대소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입니다. 한글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좀 틀려요. 자, 그러면 영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문자들마다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결론은 10밖에 못 알아먹죠. 상형 문자를 갖다 알아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문 대소문자를 갖다 수치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문자는 뭐 대문자 A는 65로 표현하고 소문자 A는 97로 표현하자. 이런 이제 하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아스키 코드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예제 소스 코드를 갖다가 다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한번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자 상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솔루션 탐색기 쪽에 보시면 1.c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갖다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다른 예제를 갖다 이제 뭐 실습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점C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메인 함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메인 함수가 두 개 있, 메인 함수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있으면 충돌 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예제를 연습하고 두 번째 예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다. 그러면 주석 작성하고 제거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툴 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비활성화된 거 2.4, 3.C, 4.C 이거는 비활성화된 거거든요. 제가 1.C만 활성화시켜서 컴파일해서 링킹 과정을 거쳐서 이 1.C만 가지고 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2.C에다가 제가 이제 상수에 대한 예제를 갖다 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자 2.C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ch1하고 ch2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1.C하고 2.C를 갖다가 두 개로 활성화 시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갖다 시킬 때는 컴파일 했을 때는 이 2.C만 가지고 컴파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빌드를 갖다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1.C에서 생성된 1.5BJ하고 2.C에서 생성된 2.5BJ를 조합을 해서 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자 빌드 링킹 과정 조립할 때 항상 뭐예요? EX 파일은 메인 함수 하나만 있어야 됐죠. 1.C에도 메인 함수가 있고 2.C에도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 단계에서는 2.C가 에러가 안 났는데 링킹 단계 즉 빌드 했을 때는 1.5BJ에 뭐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 메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이걸 조립할 때 2.C만 가지고 생성된 OBJ라는 목적 파일을 가지고 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빌드할 때 얘는 뭐였죠? 오른쪽 마우스에서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할까요? 예, EXE라는 실행 파일을 완전한 프로그램 만들 때 얘는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드에서 제외 얘를 갖다가 확인을 갖다 누릅니다. 그러면 뭐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2.C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2.C만 가지고 뭘 하겠다? EXE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겠다. 컴파일을 내려한다죠. 자, 두 번째 빌드 즉 링킹 단계에서 할 때도 에러가 안 나는 형태 실질적으로 실행을 컨트롤 F4를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예제를 갖다 실습할 때 이 솔루션 탐색기 쪽에서 빌드에서 해당되는 소스 코드만 활성화시켜서 컴파일하고 빌드 시키면 원하는 실행 결과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강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솔루션 탐색기를 갖다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활용해서 실습하는 이제 번외의 내용을 갖다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상수 쪽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문자 상수는 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자 캐릭터 1바이트죠. 이 합보된 메모리 공간을 내가 뭘로 ch1으로 저장하고 거기에다가 a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갖다가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가 뭐냐면, 자, ch1에다가 뭘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a는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 상수가 아니고 얘는 변수 a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변수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ch1에다 저장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변수냐 아니면 한 문자냐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뭘로 묶어 주셔야 된다? 작은 따옴표로 정확히 묶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 한 문자를 갖다 넣으면은 문자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a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얘는 뭐다? 식별자 즉 변수 a라는 변수를 의미한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라는 문자는요. a라는 문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봤을 때요. a라는 문자는 기본적으로 얼마 값으로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냐면 자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자 65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자인 대문자 B는 66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대문자 C는 67.
그 뒤쪽으로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 값에서 대문자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종수형 데이터로 얼마를 갖고 있다? 65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일씩 증가한다라고는 이 규칙성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소문자 A를 갖다 볼까요? 소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얼마냐면 97을 갖고 있습니다. 소문자 B는 또 뭐예요? 또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98이겠죠. 자, 소문자 C는 얼마? 99가 되겠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각각 얼마씩 차이나? 32, 32, 32씩 차이 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h1에다가 A라는 문자를 저장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65라는 값을 직접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ch1도 결론은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얼마를 저장한다? 65를 저장한다 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h1과 ch2는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65를 저장하고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65를 이진수로 표현한 101010으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ch1과 ch2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값을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rint f라는 함수를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hello world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다고요. 자, print f라는 함수는 요 그 샵 include stdio.h라는 요 헤더 파일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print f라는 함수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요 헤더 파일을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rint f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이 가로 안에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요 큰 단 문자를 갖다 명시해주면 print f의 가장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문자를 갖다가 출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이 프린트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진행을 위해서요, 변환 코드라는 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C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C라든가 이제 %D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변환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환 코드라고. 자, 이 ch1과 ch2에는요, 이 65라는 값에 대해서 1010 비트 패턴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1010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컴퓨터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냐면 뭐요? 자, 1하고 0만 기본적으로 저장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ch1하고요 ch2를 갖다가 제가 이제 비트 패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몇 개의 비트라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바이트 ch1하고 ch2는 뭐예요? 몇 바이트? 자, 1바이트로 저장된다 하겠습니다. 1바이트는 8개예요. 그러면 이 65는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표현하는 10진수라고요. 이 10진수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뭐예요? 1과 0으로 표현하는 형태들. 자, 이게 이제 이 진수라 뭐 컴퓨터는 1하고 0이니까 이 n승만큼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자, 2, 4, 8에 16, 32, 64거든요. 그러면 얘가 64, 65는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65를 갖다가 1바이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더 복잡한 내용들은 자료 유형 쪽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ch1이나 ch2는 둘 다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1010 이런 비트 패턴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ch1과 ch2를 A라는 문자 65라 이렇게 종수로 하든지 둘 다 저장하고 있는 비트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편해요? 10진수라든지 문자가 더 편하죠. 그러면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101010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출력해 주는 게 변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는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이 1010을 뭘로 변환해서 출력했어요? 유추해 보면
캐릭터니까 C겠죠. 이 같은 식으로 퍼센트 C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십진수 형태로 해가지고 종수형을 십진수 형태로 출력해 주는 것은 퍼센트 D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린트 F 함수를 갖다 쓸 때요, 이렇게 이제 변환 코드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내가 ch1하고 ch2라는 요 변수는 어떤 값을 갖다 저장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ch1을 이 프린트 F문으로 출력할 때 이 ch1이 저장하고 있는 1010 비트 패턴을 이 위치에다가 어떤 형태로 출력해달라? 십진수 형태로 출력해라.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 1010을 ch1이 갖고 있는 65값, ch2가 가지고 있는 65값으로 출력하겠죠. 자, %c는 요 위치에 대응은 요 순서대로 대응이 됩니다. ch1이 첫 번째 %c, ch2가 뭐야? 두 번째 %c, 요거에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ch1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 ch1이 가지고 있는 1010 65겠죠. 65하고 일치하는 문자를 여기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아까 이제 솔루션 탐색기를 갖다 설명하면서 실행 결과값을 말씀드렸지만, 결과값을 딱 보면 컴퓨터가 ch1이나 저장하고 있는 것은 010000 1이란 말이야. 비트 패턴이죠. 근데 내가 인간 중심으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진수 형태로 ch1과 ch2 값을 출력해 본 거고요. %c를 갖다 이용해서 ch1과 ch2가 가지고 있는 값을 %c로 문자 유형으로 변환해서 출력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문자 상수라는 게 뭔지를 갖다 좀 말씀드렸고요. 이 문자도 결론은, 즉 캐릭터도 결론은 뭐다? 수치되어 있다 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 종수형이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 결론은 이제 캐릭터도 이제 종수기 때문에 ch1 플러스 1, ch2 플러스 1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밑에도 여기다가 이제 ch1, ch2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다도 이제 플러스를 갖다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캐릭터도 결론은 1바이트짜리 종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ch1하고 ch2가 가지고 있는 건 65죠. 65에 1을 더하면 66이죠. 그래서 65에다가 66을 더하니까 ch1 플러스 1, ch2 플러스 하니까 뭐가 출력돼요? b가 출력되죠. 자, a 플러스 1, 문자하고 숫자. 결론은 이 a라는 대문자나 b라는 대문자도 결론은 1바이트짜리 작은 종수형 아스키 코드 값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캐릭터형도 문자도 결론은 뭐다? 1바이트짜리 종수형에 불과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자 상수를 갖다 했는데요. 자, 요 문자 상수 쪽에서 좀 특이한 문자 상수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장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있습니다. 문자는 하나죠. 근데 백슬러시라든가 이거 두 개를 갖다 조합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슬러시 0,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늘 문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 있거든요. 이런 아스키 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그 예제로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자료 쪽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확장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널 문자라든지 요걸 갖다 보게 되면, 자, 여기를 갖다 봐봅시다. 이 백슬래시 형, 이건 이제 글자체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표시라든지 백슬래시, 여러분 백스페이스 바로 옆에 있는 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제 굴림체냐 뭐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되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헬로 월드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 상수는, 자, 문자 상수는 한 문자죠. 한 문자죠. 자, 근데 문자 열 상수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개의 문자를 갖다 그룹화 시킨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다음 PPT에 있으니까요. 자, A라는 문자를 갖다 하나의
작은 따옴표로 묶은 거하고요. 큰 따옴표로 묶은 거 틀려요. 이건 문자 열이에요. 여러 개의 문자. 그러면 문자 열이라는 것은 가변길이거든요. 우리가 단어를 갖다 만들 때도 문자 하나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두 개로 구성하기도 하고 다섯 개로 구성하기도 다 틀리죠. 그러면 문자 길이는 가변길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문자의 끝이냐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백슬래시 0이라는 널문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겠어요. 요거는 대문자 A 그리고 백슬러시 0이라는 한 문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바이트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A라는 문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자동으로 뭐가 붙어요? 백슬러시 0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 헬로 월드 백슬러시 0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자, 여기 뒤에 여기 뒤에 뭐가 자, 작은 따옴표로 백슬러시 0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만날 때까지 출력하냐면 백슬래시 0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hello world 여기 사이에다가요. 제가 백슬래시 0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값을 갖다가 한번 봐볼까요? hello world가 다 출력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봐봅시다. 자, 첫 번째 printf문에서는 hello world가 다 출력이 됐죠. 근데 두 번째는 백슬래시 0이에요. 헬로만 출력되고 출력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내용 여기가 출력된 거니까 헬로만 출력되지 뒤에 월드는 출력이 안 됩니다. printf는 뭘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고 했어요? 문자를 끝을 표시하는 널 문자까지만 출력하기 때문에 널 문자를 만나면 출력을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뒤에 있는 월드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자의 끝을 표시하는 널 문자, 이 널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0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문자열 부분에서 아주 깊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향후 이제 다루는 것들이고, 자, 요 백슬래시 A 같은 경우는 그 경고음이 이제 실행했을 때 경고음 소리가 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슬래시 T 같은 경우는 주어진 칼럼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들. 다시 이제 결과값을 갖다 우리가 다시 봐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소리 이렇게 실행했을 때 소리 나는 거고요. 또 탭하면 이렇게 탭키 주어진 칼럼만큼 4칸 떨어지는 이와 같은 효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입력 출력 때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출력할 때요, 이 printf 함수로 해가지고 출력할 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모니터에 바로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제 버퍼라는 임시 공간에서 출력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출력해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백슬러시 B하고 얘를 갖다 백슬러시 R 같은 경우는요. 자, 커서의 위치를 갖다가 커서의 위치를 자, 여기서 이제 printf로 버퍼에다가 1, 2, 3, 4, 5, 6, 7, 8, 9, 0을 출력했는데 백스페이스 B를 하게 되면 커서의 위치가 여기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A를 갖다 어디서부터 이 0이 있는 위치부터 출력을 버퍼에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8, 9 0은 찍혀 안 찍혀요? 0은 안 찍히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겠죠. 0 위치부터 뒤에 있는 A, B, C가 출력되는 거 백슬러시 B를 만나게 되면 출력한 버퍼의 위치에서 커서를 한 칸 앞으로 전진시키고 그 위치부터 뒤에 있는 A, B, C를 갖다 출력한다 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백슬러시 R 같은 경우는요 1, 2, 3, 4, 5, 6, 7, 8, 9, 0을 갖다 했어요. 백슬러시 R은 커서의 위치를 무조건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이 찍혔던 위치에 그 다음에는 A, B, C가 이렇게 중첩이 덮어서지게 되죠. A, B, C 3개 문자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4, 5, 6, 7, 8, 9, 0 그대로 남아있는 거 백슬러시 B는 버퍼에서 출력할 때 컷의 위치를 한 칸, 백슬러시 R은 어디? 맨 앞으로 보내서 그 뒤에 있는 문자들을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printf로 출력할 때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거친다? 버퍼, 임시 저장 장치인 버퍼를 거친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은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백슬래시하고 작은 따옴표 하면 홍길동이 이렇게 출력됐죠. 이제 작은 따옴표는 백슬래시하고 작은 따옴표는 하나 결과값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단 주의할 거는
큰 따옴표하고 백슬래시 할 때는 정확히 백슬래시하고 큰 따옴표, 백슬래시를 2번 해줘야 된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 그냥 큰 따옴표만 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이 그 큰 따옴표까지 문자를 하기 때문에 컴파일하면 신텍스 에러가 나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나 백슬래시는 정확히 내가 홍길동 앞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출력하고 싶을 때는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다뤄와서 자, 이렇게 이제 확장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갖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아스키 코드 값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것들은 외워지기 때문에. 자, 문자 상수를 갖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문자 상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A를 작은 따옴표로 묶었을 때하고 큰 따옴표로 묶었을 때의 경우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상수, 기호 상수하고요, 매크로 상수라는 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호 상수라는 것은 콘스턴트 요 한정자를 갖다 쓰거든요.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컨스턴트는 이제 한정자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의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줬을 때는 이 max라는 변수는 읽기도 하고 수정도 가능한 읽기 쓰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스턴트 한정자를 갖다 주게 되면 이 max라는 변수를 어떤 용도로만 쓰겠다? 읽기 전용 변수로만 쓰겠다.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줬던 요 100값을 중간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매크로 상수. 여러분들이 이 샵이라는 것은 샵 인클루드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처리 지시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 소스 코드 중에서 맥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뭘로 치환해라?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1024로 치환하라. 그러면 맥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10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이 1024를 갖다가 100으로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10군데든 100군데 내가 일일이 다 바꿔야 되죠. 그런 여러 개를 갖다 한꺼번에 치환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컴파일 사전 단계인 전처리기 쪽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런 전처리기 쪽에서 매크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크로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소스 코드로 한번 또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4.c에다가 기호 상수하고 매크로 상수에 대한 예제를 갖다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자, 변수를 갖다 내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의 차이는 콘스턴트 키워드가 있냐 없냐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변수예요. 일반 변수 선언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 콘스턴트 한정자를 갖다 이용한 이제 기호 상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변수는 읽기와 쓰기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호 상수는 뭐만 가능하다? 읽기만 가능하다. 즉 뭐예요?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이 불가한 형태를 갖다 보여줘요. 자, 그래서 자, A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10을 저장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행 중에 내가 5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요. 얘는 가능하다는 거죠. A라는 변수를 갖다가 얘를 갖다 값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B는 뭡니까? 자, 읽기 전용 변수라고 했죠. 내가 변수 선언할 때 20이라고 초기 값을 줬어요. 이 값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을 딱 해보면 어디서 에러 떨어져요? 요 B 값을 60으로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기호 상수, 요 콘스턴트 한정자로 주게 되면 이 B라는 변수를 뭘로 쓰겠다? 읽기 전용 변수로 쓰겠다라는 명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를 계산할 때도 이제 우리가 PI 값을 갖다가 3.1415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값은 변경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값을 변경해 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호 상수를 갖다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매크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전처리 지시자 중에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맥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뭘로 1024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처리기가 소스 코드 중에서 요 맥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 5군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가 1024라고 했다면 이 1024를 100으로 바꿨을 때 몇 군데 바꿔줘요? 5군데 다 바꿔줘야 되죠. 근데 여기만 딱 바꿔주면 컴파일 전에 전처리기가 이 5군데를 알아서 1024로 다 치환해 줍니다. 전처리기가 하는 역할은 내가 만든 소스 코드 중에 일부를 치환한다든지 변경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특이한 상수, 기호 상수와 매크로 상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들의 우리가 이제 형태를 갖다가 좀 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우리가 캐릭터하고 인트라는 간단한 2개만 살펴봤었는데 그런 자료형의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후 더 정리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